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 리얼 변호사는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사장은 아무나 하나라는 프로를 같이 보면서 비하인드 썰이나 이런 게 있으면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벌써 방영한 지 1년이 넘게 지난 프로라서 제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클립의 앞부분은 안 나왔는데 동생분이 하시는 연어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가게였고 위생 상태나 동생분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 형님분께서는 대기업에 재직하시면서 동생분의 가게를 되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배경을 알고 보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적으로 그냥 매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린 건데 비닐 다 뜯어진 채로 안에서 썩고 있고 매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건 사실 동생분이 지금 많이 아파서인 것 같아요. 저거를 저 형님도 아니까 매장을 보고 경악하고 동생을 혼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내 동생이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그렇구나라고 형님도 느꼈기 때문에 자기 돈이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 당시에 실제로 녹화할 때 눈물 맺히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택은 오로지 사장님의 몫이고요. 폐업을 결정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폐업 지원금 1,0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나 저 때 예쁘다. 저 때도 친구들이 막 뚱냥이라고 놀렸는데 저 때가 지금보다 낫네. 폐업입니다. 좀 더 성장하고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저희 회사의 개발팀 직원으로서 저는 채용할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저 때 실제로 진짜 놀랐던 게 저게 원래 그 전에 대본이나 이런 거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 자리에서 제안을 하셨던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다 놀랐었죠. 이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분위기가 기억이 나는 게 사업을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묵었던 하연이나 사장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정해진 멘트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이게 딱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제가 와 역시 프로페셔널은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김우영 님이랑 한혜진 님이 바로 이제 분위기 환기를 시키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김우영 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어서 수월하게 녹화가 이루어졌던 게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때가 제 방송 첫 출연이었거든요. 저게 심지어 첫 화였는데 처음에 녹화 딱 들어갔을 때 앉았는데 여기서 윙 소리가 날 정도로 멍해진 거예요. 왜냐면 앞에 카메라가 너무 많고 조명도 생각보다 엄청 세고 그리고 제가 TV에서만 봤던 연예인분들 앉아 계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맨 처음에 대기실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일부러 많이 나가게끔 해주시려고 제가 작게 얘기를 해도 옆에서 한혜진 님이 제 멘트가 나갈 수 있게끔 많이 쳐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되게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차츰 안정적으로 멘트를 좀 하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처음이신데 캐스팅 어떻게 어쏘만 하다가 이제 막 파트너 변호사가 돼가지고 남들한테 나를 엄청 알리거나 이런 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 방송과 관련된 분 중 한 명이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방송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고 신선한 사람을 찾고 있다. 여자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후보로 추천을 했었나 봐요.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제작진 미팅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룰루랄라 놀러 가듯이 이제 미팅을 간 거죠. 미팅을 하는데 작가님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7, 8명?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철없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조심도 못하고 친구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너는 되게 똑똑한데 쌍스럽다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 이랬더니 그런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녹화할 때도 주문하셨던 게 변호사님 필터링 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해달라. 근데 사실 약간 쫄았으니까 필터링 된 건 분명히 있었죠. 미팅할 때처럼 그렇게 세게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분위기 편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욕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예시를 들다가 씨발 이런 얘기를 녹화 중에 하고 이러고 정적 생기고 이랬던 적도 있었죠. 변호사들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돈을 내고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방송을 탄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안타까워요. 4회 파일럿으로 끝났다는 게. 무인점포 사장님들이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좀 공권력 낭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 가게를 지켜봐야 하는 비용을 사실은 공권력에 저는 전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인건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셨다면 그럼 적어도 이제 CCTV를 사장님이 열심히 보시는 뭐 이런 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수고와 노력은 저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무인점포 관련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감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무인점포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무인점포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는 얘기여서 그렇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때 제가 더 길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에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이 물건을 훔치는 건 진짜 되게 잘못된 일이에요. 요새는 저게 너무 각박해진 거야.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슬쩍하고 이런 거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걸려가지고 아주머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그거 알려줘갖고 엄마한테 또 엉덩이 맞고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직접 사과하게끔 하고 눈물 콧물 쏙 빼고 그렇게 혼나는 것까지가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체적으로 얘가 잘못했으면 이거를 같이 혼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애가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무인점포 벽에다가 이 아이의 모습이나 CCTV 모습이나 이런 거를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곧바로 경찰 신고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게끔 한다거나 왜냐면 촉법이고 해도 맨 처음에는 일단 진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옆에서 그런 사건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눈물 콧물 쏙 빼고 이렇게 혼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길 아닌가? 사실 그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때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삭막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분야인데 너무 공권력에만 기대거나 아이를 사적 제재를 하듯이 그렇게 사진을 붙이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악플이 달렸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마가 너무 짧다라는 점이랑 저때 제가 스타킹이 나갔었어요. 여기 옆이. 그게 방송 카메라에 다 잡힌 거예요. 스타킹 나간 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칠칠 맞다고 댓글을 안 좋게 달아주시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방송이 처음이었던 데다가 막 파트너 변호사가 돼가지고 영업을 같이 시작을 할 때여가지고 되게 바쁘던 와중에 저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됐고 제가 원래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협찬이나 이런 게 된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저 때 입었던 옷들이 다 제 옷들이었어요. 제 옷을 이미 4벌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튜디오가 다리까지 나오는 스튜디오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줄 알고 옷을 다 준비를 했던 거였어. 내 옷들이 다 대부분 짧은 옷이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갔을 때에도 착장이 미니스커트라서 제가 좀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한혜진 님께서도 조언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변호사님 편한 거를 입으셔야 된다. 우리가 녹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불편한 거를 입으면 변호사님 스스로도 너무 불편하고 화면에서도 불편해 보이게 나올 거다. 너무너무 감사한 조언이었고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의상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저거 녹화 시간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6시 이때부터 슈팅 들어가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기존에 준비해놨던 걸 어쩔 수 없이 입을 수밖에 없었고 다들 짧은 치마 거슬려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4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스타킹 나간 것도 사실 알고 있었지만 준비된 여벌 스타킹이 없었어. 안 보일 줄 알고 했던 거였죠. 지금 보니까 약간 담요라도 덮었어야 되는데 근데 담요 덮으면 또 화면에서 너무 튈까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장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정수 대표님도 노력 많이 하셨고 김호영 님이나 한혜진 님도 되게 VCR 보면서 엄청 집중 많이 하시고 한마디라도 더 조언해 주려고도 많이 노력하시고 패널들이 되게 진심으로 했던 프로거든요. 짧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었죠. 저는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된 거니까 저도 많이 아쉬웠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아쉬워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프로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리얼 변호사는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프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삼 느끼는 게 TV 그거를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 때가 훨씬 예쁘네요. 그래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겨우 한 1년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어쨌든 저희 컨텐츠 오늘도 흥미로우셨다면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